윤창중 칼럼세상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해서 쫓아내니 마니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면으로 다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여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또 여의도 스타디오도 만들고 참 그런 차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 한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정말 속이 부글부글 그래서 제가 다시 칼럼을 시작하면 방송을 시작하면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또 김정은이가 수소탄을 터뜨려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놓쳤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현재 수갑을 차고 법정에 끌려다니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기 위해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면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단언하건대 그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집단 자살이다. 집단 자살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끔찍한 파탄에 드디어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자유한국당 누구 책임자하고 저하고 내기합시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비인간적이고 야비하고 가혹한 그러한 조치를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건재하다? 저는 결단코 자유한국당은 지지 세력의 붕괴로 인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공중분해된다. 집단 자살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내기합시다. 네.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손 하나 건네주지 않는 그러한 참 매몰찬, 매정한, 참 야비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인 좌파, 좌익 요설꾼, 목사라는 이름의 그 좌익 요설꾼 임명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려오는 참으로 몰같이한 철학 없는 무철학의 그냥 웃지 못할 좌클릭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입니다. 그런 철학 부재의 발상법과 똑같이 이번에는 뭔가를 하긴 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도는 고공행진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야비한 머리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박근혜라는 시체를 아예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뜨려서 그 반사 이익을 갖고서 뭔가를 해보자.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그 속셈,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단언하건대 자유한국당은 그런 비인간적인 배신을 하는 순간 지금 전 국민이 아주 리얼하게 목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바른정당의 전철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골 보수 우파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다면 완전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정을 뗄 것입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대한문 앞 광장에서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토요 집회를 열고 있죠.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그 대학로에서 얼마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뿐만 아니라 과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 유권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쫓아내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막대기만 꼽아도 자유한국당을 찍어주었던 이른바 전통적 보수 우파 유권자들, 그 전통적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라는 게 비단 대한문이나 대학로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쭉쭉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당을 찍어온 그 전통적 보수 우파 유권자들, 그리고 지금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들고서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탄핵 무효, 사기 탄핵, 인민재판,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러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버린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절규할 것이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그 비수를 꼽았던 그 바른정당의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 바른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당을 만들면, 보수우파 정당을 만들면 엄청난 불같이 일어날 것으로 참 착각했던 거죠. 근데 어땠습니까? 저렇게 군소정당이 그런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무엇보다도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 정당이 존립하려면
전통적인 그 진골 보수 우파 유권자의 지지, 무엇보다도 특히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 영남권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는 그러한 명백한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바른정당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을 권유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제명이라는 효과,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보수 우파가 대거 이탈을 해서, 제가 장담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축출을 기도하고 있는 세력과 제가 내기하겠습니다. 한번 내기합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장담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없애려는 속셈, 그게 과연 뭐냐 말이죠. 왜 그 다 죽은 시체를, 송장을 왜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리려 하냐, 아예 떨어뜨려 가지고 그 흔적을 아예 없애려 하느냐, 그 속셈이 뭐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적 처지 신세를 망쳐버린 바른정당과 무슨 정책 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무언가를 하려면 박근혜라는 존재를 없애야만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과 내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른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안에도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안에도 60여 명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래 우리 다 박근혜 탄핵했잖아, 이러한 그러한 공감대,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야만, 그러고 나서 모여야만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스스로가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가. 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완전히 지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동단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팔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편리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간교한 사고방식, 그게 전형적인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쫓아내야만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편리한 사고방식.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지금 형무소에서 지금 이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생길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으로 끝이 났다, 우리하고는 당분간 자기들이 정치하는 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제 무관하다, 이런 아주 야박하고 매정하고 매몰찬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해도 끝까지 동행하겠다. 그런 의리라고는 씨가 마른 집단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절개, 기계, 의리 같은 것이 눈꼽만큼만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리가 없는 거죠. 배신이 정신적 풍토가 된 집단, 그게 자유한국당입니다. 두 번째, 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고 그래야만 이제부터는 반박근혜 세력,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명박을 뿌리로 하고 있는 그 친이계가 말이죠. 이제 제발 박근혜는 잊어버리고 그 어떤 그 뭐랍니까? 그 어떤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나마 친이계 세상을 만들어 보자.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다 망했지만은 우리 친이계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이런 속셈이죠. 친박계? 쥐들이 무슨 저항을 한다는 얘기냐? 아, 저항하려면 해. 밀어붙이면 그만이야. 밀어붙이면 나가지도 못할 거다. 친박계는. 실제로 그럴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설령 나간다 해도, 뭐 탈당하고 나간다 해도, 뭐 한두 명 나가는 거 겁날 거 없다. 이렇게 친이계는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사실 박근혜라는 그림자가 없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친-MB계든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탄핵도 정밀하게 따져보는 말이죠. 탄핵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한이 컸던 이명박의 쫄개들,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배신한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이해운을 비롯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들, 그런 친이계들, 친이명박계, 이명박의 쫄개들이 성사시킨 결과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오늘날 지금 구속돼서 지금 법정에 참 강아지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게 만든 것이 친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그림자를 빨리 지워야만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친이계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주목해야 될 게,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자 이거예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것은 MB의 계산과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이들의 합당 연대 뒤에 숨어 있는 인물, 그 몸통을 저는 이명박이라고 봐요. 이명박과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결과,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에 있는 그 친이계, 그리고 또 친박계에서 투항하고 또 나올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묶어가지고 묶으면 지금 자유한국당 97석보다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더 큰 덩치를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왜 덩치를 크게 만들어야 되냐? 지금 문재인 세력이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저런 그 뒤를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잖아요. 뭐 댓글 사건이다, 뭐 4대강이다, 뭐다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공화국은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보다는 MB 정권에 더 원한이 많은 것 같아요. MB 정권에.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뭉쳐가지고 더 큰 덩치를 만들어서 좀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런 역할을 바른정당이 해줄 거라고 기획하고 예상했었는데, MB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야멸차게 그 코너에 몰았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바른정당이 어땠습니까? 그냥 군소정당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을 만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이즈, 그 규모가 바른정당이 될 줄 알았죠. 근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B 입장에서는 두 당 빨리 합쳐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년 대선도, 내년 그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뭐 김무성하고 정진석이가 무슨 갑자기 무슨 안보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이는 걸 보면 그 속셈은 뻔해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합치자, 이게 나올 겁니다. 이른바 MB계의 대동단결,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쫓아내버리자, 이런 아주 야비한 그러한 속셈인 거죠. 자,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 결과는 폭망, 폭삭 망할 것이다. 폭망을 향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꼴이 되고야 만다.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보수 우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폭망의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 원래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아주 넌더리를 내는 그런 국민들이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그 야합하는 걸 보고서 아이고 정말 넌더리 난다, 이러면서 더 등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새로 합쳐서 무슨 새로운 당을 만들어 봤자 폭망한다, 폭망. 정말 왜 이런 계산을 하는가 모르겠다. 무슨 전통적인 보수 우파 지지층이 설령 조금 떠나가더라도, 이탈하더라도 뭐 중도 좌파로 의열을 넓히면 그게 더 뭐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거 아니냐? 중도 좌파로 의원을 넓혀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면 그런 결과 의원이 확대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도 좌파가 갑자기 무슨 두 당이 합당한 정당을 지지한다? 그렇게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제가 단언하건대 실패가 뻔히 내다보이는 삼류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을이라고는 참 눈을 씻고 쳐다봐도 씨가 마른 자유한국당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뭘 좀 배워보라, 당신네들 더불어민주당을 좀 보고 뭘 좀 배워보라, 사실 그런 말도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한다는 국민 중에서 자다가 이름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그럴 정도로 극심하게 혐오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김대중과 노무현 아닙니까? 그런 김대중 노무현을 신처럼 모시면서 당에다가 영정사진을 나란히 걸어놓고 기회만 되면 뭐 김대중 노무현 이혼정치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토록 보수 우파가 싫어하는 김대중과 노무현. 반대로 좌파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혐오한다 해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인 도리 아닙니까? 최소한에. 마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영정 걸어놓고 이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로 정말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을 때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했을 때 자살을 했잖아요. 좌파 진영에서 친노든 반노든 노무현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매정하고 비인간적이고 참 정말 냉혈하네요. 냉혈한들의 집합소가 자유한국당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친노든 반노든 노무현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부패 혐의 스캔들로 자살까지 한 노무현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년간 신주단지 모시면서 와신상담한 끝에 절치부심한 끝에 마침내 정권을 빼앗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보수우파가 그런 노무현은 그리고 그런 노무현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근데 그 양반들 흔들리지 않고 버리지 않았죠. 당연히 보수우파를 팔아서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 당사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 정도는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 걸려 있어야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거들어주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무현 세력은 이번에 문재인 세력이 집권에 성공하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보수 우파 세력이 그토록 혐오하는 노무현의 기념관을 지금 세우겠다고 떳떳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의 집합소입니다. 목전에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명진이라도 데려다가 개혁 어쩐이 떠들어대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제명시켜버리는 몰상식하고 무자비한 인간들의 집합소입니다. 그저 보수파리, 뜨내기 보수들, 보따리 약장수 보수들, 겉만 보수, 속은 시뻘건 수박 보수들이 보수 흉내내면서 권력 누려보는 그런 몰같이한 근성 없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이야기죠.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세기말적 격동기에는 반드시 제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금까지 지켜본 끝에 항상 절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기말적 격동기에는 반드시 쓰레기들이 제 발로 자진해서 홍수 속으로, 역사라는 홍수 속으로 자진해서 제 발로 뛰어내려가지고 일거에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끝내면서 떠내려가는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물고 뜯던 이해운 당대표까지 되어서 끝이 없이 승승장구할 것 같더니만 어느 날 느닷없이 뇌물, 부패 의혹, 심지어는 김치까지 담아준 김치까지 받아 챙겼다는 의혹까지 다 발가 벗겨지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퇴출되어 가고 있잖아요. 정치인은 역시 절개, 의리, 일관성을 지켜야만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지 않는다는 겸허한 교훈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정치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저 낭떠러지 밑에서부터 한 발 한 발 올라올 수 있는 근성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절개, 의리,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겸허한 교훈입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 제 이야기를 스쳐듣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게 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